금주 중국에서 한국의 중동발 대박 수출로 인해 중국의 국방부가 난리가 난 상황이라는데, 특히 중국은 생각지도 못한 분야에서 이러한 상황이 나온 것에 울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중국 왕위부장을 비롯해 중국 언론들은 이에 관해 정진승리까지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은 설마 한국한테 그럴 줄 몰랐다고 한다는데 왜 이런 상황이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은 당장 내수를 비롯해서 다양한 경제적 상황이 매우 부진한 국면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중국은 외자 유치나 해외 수출로 자금이 물밀듯 들어와야 하는데 이것이 막혀버린 상황입니다. 당장 외국 기업을 코로나 기간 동안 3년간 동결한 뒤 외국 기업들은 베트남과 인도로 모두 떠나고 있습니다.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던 중국의 역할이 크게 쪼그라들고 있으니 돈이 돌고 있지 않는 상황이죠.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부동산 제약을 급하게 푸는 등 각종 조치를 지속하고 있으나 비중이 큰 외자가 떠나가버린 중국 경제를 살리기는 매우 어렵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기대하는 것은 중국의 동맹들과의 연합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일어나는 모습이죠. 하지만 현재 러시아와의 연합은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이 러시아와 연합을 하기 때문에 중국을 떠받쳐온 유럽과 미국의 자본이 등을 돌렸기 때문이죠. 또한 아프리카와 동남아 등에서는 중국이 투자한 1:1로 자금을 회수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는 오일머니가 넘쳐나는 중동에서 자본을 대량 수혈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방사는 중국이 가장 중요하게 추진하는 부분인데, 지난주 중국 언론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단 최근 중국 언론에서는 한국 KT즘-1에 허룽 300 미사일이 밀렸다는 보도를 내보내는데요. 중국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중국은 아랍에미리트에서 추진하던 미사일 입찰에서 한국에 밀려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KT즘에 관한 수주 소식은 아직 한국에 나오지도 않았다는 점인데, 한국에서는 이미 작년에 아랍에미리트의 4조 원 천궁2 수출을 비롯하여 다른 방산 소식도 충분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소식은 공식적으로 정해지지 않고서야 아직 다루지 않았다는 것이 관계자들 말입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허룽 300의 판매가 자신들의 중동 수출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하는데, 이는 뜻밖의 다른 이유가 있고 한국조차 알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다루기 전에 일단 중국에서는 이번 한국의 KT즘 수출 때문에 크게 화부터 냈습니다. 중국의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순전히 미국 때문에 이뤄진 한국의 미사일 수출이라고 깎아내렸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의 포탄이 미국과 동일하여 호환되어서 아랍에미리트는 어쩔 수 없이 한국 것을 구매했다라며 중국의 허룽 300이 훨씬 더 성능이 좋지만 한국은 어부질이 이득을 봤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사실상 미국의 포탄 생산기지가 되고 있다며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 했습니다. 여기에 한국은 자체적으로 만드는 게 별로 없고 유럽과 미국의 부품이 대다수라고 말하면서 한국은 빈 껍데기 수출이고 실제 내부 부품을 수출한 미국과 유럽의 승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K2 전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M1 전차와 거의 동일하고 주포는 동일 L55이며 한국의 FA50의 경우에는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작품이라고 봐야 한다며 평가절하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한국 방산에는 사실상 중국의 부품도 대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무기를 수출하면 결국에는 중국이 돈을 벌게 된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군 전문가들은 중국 무기의 성능이 좋다는 것은 정신승리에 지나지 않으며, 특히 이번에 중국이 중동 미사일의 판매를 실패한 게 매우 뼈아파 한국의 질투를 하는 것이라 지적하며, 동시에 중국 내 다급한 정치적 상황과 압박이 매우 심각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방에 무기를 수출하라는 명령이 공산당 상부에서 떨어졌고 이를 실현해야 하는데, 막상 중국에서 계속해서 한국에 밀려나가면서 한국을 강하게 비판하고 본다는 겁니다. 게다가 항공 미사일의 성능을 인정하게 되면 국방 수출 정치인들은 퇴출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 한국의 미사일은 이미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를 비롯해 다양한 국가에서 증명되어 수출이 되고 있으며,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에도 천무가 수출되는 등 미사일 판매고가 기하급수적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또한 중국에서 더욱 실망하고 있는 것은 사우디에서 한국에 빼앗긴 게 매우 크기 때문이죠. 사우디는 미국과 사이가 벌어졌기에 러시아와 중국산 무기를 검토한 바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사우디는 러시아, 중국과 더욱 밀월 관계를 가져가게 된 국면이 나온 것인데요. 그런데 사우디는 여전히 군사 분야에 있어서 다양한 부족함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미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다 보니 이제 다른 국가로부터 무기를 사들여야 하는 상황이죠. 사우디는 미국의 제1무기 수입국이었습니다만 관계가 악화되면서 러시아 무기도 사들였습니다. 러시아의 대공 방어 체계인 S-400 등을 도입하면서 미국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는데요. 사우디는 미국의 패트리어트를 쓰면서도 러시아의 S-400을 동시에 사용하니 미국이 펄쩍 뛴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욱더 미국 외의 다른 국가들의 방산을
다변화해야 하는 시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력한 후보는 역시나 중국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당연한 맥락이기도 하죠. 특히 사우디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의 위협으로 해양 군사 분야의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앞서 미국과 페트로달러 협정을 맺은 것 자체가 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 통과 문제가 컸습니다. 자꾸 이란이 문제를 일으키니 미군이 아예 쿠웨이트나 사우디에 주둔하며 이를 커버해 온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과의 관계가 약해지고 있으며 사우디는 제 살 길을 찾아 나선 상황이므로 미국을 제외한 최대한의 모든 국가의 방산을 되는 대로 사들인다는 방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서서히 국방 분야에서 미국을 탈피할 가능성을 엿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우디는 작년 빈살만 왕세자가 일본에 2박 3일 방문하기로 해놓고 한국만 다녀간 바 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엄청난 굴욕이었는데 사우디는 일본이 미국 말만 듣는 것을 탐탁치 않아 했던 것이죠. 많은 관계자들도 사우디가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각종 군사연합에는 합류하기 어렵다고 전망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사우디는 이제 중국까지 고려하면서 방산을 사들이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강력한 왕권 통치를 선보이기 위해 앞으로 더욱 국방을 강화할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또한 그러한 맥락에서 최근 사우디가 고려하는 것은 바로 해군 전력 강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우디는 해군 전력 강화를 위해 유럽과 러시아, 중국 등을 리스트업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함정은 물론 잠수함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은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 기존의 잠수함 업체들이 사우디와 물밑 접촉 중으로 알려졌으며 중국도 그 대상으로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함정을 보유하고 잠수함도 많기 때문이죠. 또한 중국의 조선소에서는 함정을 비롯해서 각종 선박을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밀월이 깊어가는 사우디에서는 중국 잠수함 역시 고려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사우디가 미국과 멀어지면서 러시아와 중국의 군수물자를 사들이게 되는 건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우디의 최근 결정은 한국의 공격형 능력이 탑재된 수리온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중국에서는 황당한 게 사우디에서 별다른 통보 없이 한국의 헬기를 구매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전혀 뜻밖의 이유로 한국의 헬기를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 질색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중국은 한반도 상황에 헬기가 활성화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들이 왜 그러한 것인지 우선 다음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의 속내를 알 수 있다는데요. 사우디는 일단 UAE에서 한국의 헬기를 40여 대가량 구매한다는 것을 주목했으며 사우디는 한국의 수출형 개량 수리온을 무려 100여 대 구매한다는 검토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들 국가는 애초에 미국 블랙호크 등의 장비를 고려했으나 여러 가지 사안이 맞지가 않았으며 특히 사우디의 경우에 최근에 미국산 장비를 구매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특유의 방산 패키지가 적용되어 구매 이후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한국 방산은 교육, 훈련, 정비가 포함되며 약간의 기술 이전까지 포함된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우고 비용도 비싸지만 한국은 이런 게 없으니 가성비 훌륭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러한 맥락을 아주 꺼리고 있으며 매우 곤란해하는 상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의 한국 헬기를 꺼리는 것은 이로 인해 한국의 대전차 전력이 강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무장 헬기가 한국의 대전차 전력으로 강화되면 중국은 매우 부담스러워집니다. 유사시 북한을 지원하는 맥락에서 중국은 한국의 수리온 무장 헬기를 상대해야 하는 것이며 한국이 수출하면서 공격형 헬기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된다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 분야에서 계속 방산 수출이 일어난다면 거의 모두 재투자되기 때문에 한국형 공격 헬기는 전세계 점유율이 올라가면서 주변국의 강력한 방어막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전차 병력은 전세계 최고인데 여기에서 대전차 공격 헬기까지 탑재하면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그것도 사우디의 한국 방산 점유율이 갈수록 올라가는 것도 그다지 탐탁지 않은 것입니다. 중국과 반대되는 한국의 방산이 많아지는 건 레드팀 입장에서 더욱 파이가 줄어드는 것이죠. 안 그래도 한국은 블랙호크도 보유하는데 여기에 한 가지의 대전차 전력이 더 제공되는 셈입니다. 또한 사우디가 계속해서 한국의 방산을 찾는 것은 결국 중국을 등한시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중국은 중동 지방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사우디는 방산만큼은 한국을 택하고 있는 것이며 특히 유사시 한반도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추가되는 국면이 매우 거슬려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중국의 속을 타들어가게 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잠시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 가정의 달 효도와 더불어 가정과 본인도 챙길 수 있는 선물을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어르신들은 오래전부터 기력을 회복하고 체력을 다스리는 데 산삼을 써왔는데
그랬기 때문에 명절 선물이나 귀한 분들을 챙겨서 드려왔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산양산삼은 본래의 산삼과 가장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각종 과장 광고는 물론이고 믿을 만한 삼을 구매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경기 용인 봉의산 일대에서 3대에 걸쳐 7년근산 뿌리를 재배하는 사장님이 계십니다. 특히 소개드리는 산양산삼은 진세노이드 함량 수치가 높고 나이가 많은 산삼이기에 더 그렇다고 합니다. 또한 그 이유는 뇌두 마디가 3, 4개 있다는 7년근삼을 주로 재배하고 있기 때문인데 지금 소개드리는 산양산삼은 최대한 자연환경과 일치하며 강원도산 생익기를 사용하고 있기에 특히나 다른 나라의 산삼보다 더욱 많은 진세노이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산삼이 크다고 좋다고 하는데 농약 없이 자란 삼은 크기가 작고 귀합니다. 사람의 손을 타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풍파, 병충해, 스트레스를 받고 자랐기 때문이죠. 따라서 해외의 대량으로 넓은 면적에서 농약으로 재배하는 산삼과는 다른 유기농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산양산삼은 유아 어린이 청소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복용할 수 있으며 우유, 꿀과 같이 하여 소량 복용이 가능하며 뿌리째 드셔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산양산삼이 특별한 것은 5월에서 7월에만 자라는 잎사귀와 줄기까지 싹대가 포함되어 배송된다고 합니다. 명절에 구매하신 분들의 후기도 남겨져 있으니 참고하시고 좋은 선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정 댓글을 통해 구매 링크를 제공해 드리며 건강하고 뜻깊은 가정의 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